Amplified 공사 1회 시간입니다. 보시다시피 섭외를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연파 크리에이터랑 저만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친구가 이 앞에 앉아있네요. 네. 어디서 저런 걸 또 구하셨는지. 공업사의 네이버 스토어에서 사면 됩니다. 이게 제가 참 팟캐스트 도로 작업 하청업체 전문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살라고 마음 먹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기도 공사 중 있네요. 지금. 저도 막상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이걸 꼭 질러야 하나 하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지금 아니면 쓸 일도 없으니까. 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사 중 에피소드로 이번 달에 찾아뵙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무척 바쁜 일이 있어서 5월 한 달 동안 다시 좀 더 정비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의도했던 앰플리파이드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달에는 우리 둘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지금 이 앨범이 나온 지. 그죠. 열흘 좀 넘었어요. 사실 죄송한데 그 생각만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내가 왜 이걸 다루자고 했지? 엄두가 안 서나요? 그러다가 어젯밤에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끝까지 한 열흘 동안 공부를 해보고 K-팝도 그렇고 현생 인류의 지금의 문화 콘텐츠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에 10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하나도 본 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 먹방을 안 보니까. 저도 안 봐요. BTS의 아리랑이라는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BTS가 전 지구적 팝스타가 된 지도 이제 한참 됐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내놓은 앨범 중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낳은 적이 있었나? 아마도 저는 그 여러 의견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회색 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10년 전부터 BTS의 음악을 즐겨 듣고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좀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얼마나 지금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번역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바깥에 계신 여러분, 한국 안에서의 여론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편화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한국 안에서 광화문의 쓰임새를 알고 광화문의 정치적인 의미를 알고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K-팝이자 팝으로서 다채로운 코드를 집어넣은 BTS의 이 앨범에 대해서 정치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팬들은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서울시 중구, 종로구, 광화문 근처에 살고 있는 팬이 있는가 하면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이란 어딘가의 도시에서 2010년대 중반부터 BTS를 자신의 심리적인 치료제로 써온 그렇죠. 그런 러브 요어셀프 시리즈 팬들까지 이후로 특히 엄청나게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BTS라는 존재가 그냥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대한민국 대표 K-팝 스타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층위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팝 슈퍼스타의 운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억 가지 해석의 틀 안에 들어가서 계속 발이 잘리고 머리가 잘리는 경험. RM이 그 가사를 이번에 광화문 공연 때 즉석에서 개사해서 불렀는데 70억 개의 별을 이제 84억 8천만 개의 별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정말 84억 8천만 개의 해석이 존재하는 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리랑 앨범이 내는 소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거고 소리는 다양합니다. 드럼 소리도 소리고 베이스 소리도 소리고 지민의 목소리도 소리고 이야기도 소리죠. 아리랑이라는 앨범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랙 리스트 순서대로 아주 일관적이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촌에서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한테 잘해라. 그리고 종소리가 나오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여기서 우리란 한국이기도 하고 팀이기도 하죠. 우리가 사연이 많어. 그리고 싱글로 넘어가죠. 지금부터 사연이 더 많이 생길 거야. 인생이 비정상적으로 빡세. 쟤들이 자꾸 지랄해. 그래도 너네 때문에 버텼어. 라고 하고 마지막 곡은 뭘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1일. 이렇게 보니까 서사가 뚜렷한데요? 분명한 이야기를 소리로서 만들었어요. 음악이 어려운 지점이 그거예요. 이야기를 최대한 복잡하게 만든 다음에 먼 길을 돌아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최근에 위켄드 앨범이나 이런 걸 잘하는 앨범들이 있어요. 평론가를 행복하게 하고 대중을 슬프게 만들죠.
적어도 BTS는 이번 앨범은 이야기의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대중에게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앨범의 서사를 지금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영어 가사기 때문에 바로 우리한테 와닿진 않겠지만 네. 첫 번째, 우리가 돌아왔다. 두 번째, 근데 사실은 좀 두려워. 우린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세 번째, 그래도 나아갈래 아미와 함께. 그렇습니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 맵 오브 더 페르소나 앨범에 있었던 슈가의 인터루드 가사를 들어보면 내 위치가 곧 추락이 될까 두렵네.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의 연장선인 곡들도 좀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이 앨범 중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 앨범의 뒷부분, 뒤에서 5곡을 듣고 아리랑에 참여한 사람들이 프론트엔드에 있든 백엔드에 있든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내고 싶어 했는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오늘 시간 동안. 제가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언파 크리에이터와 제가 어제 넷플릭스에서 BTS 더 리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걸 보고부터 편해졌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은 베트남계 미국인 바오응엔 감독입니다. 이분의 작품을 관련된 작품을 보시고 싶으시면 재작년에 우리가 잘 아는 어른들이 잘 아는 바로 그 노래 We Are the World의 녹음 과정을 다룬 The Greatest Night in Pop 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친 작품입니다. 너무 재밌죠. 그 노래 잘하는 쟁쟁한 시대의 팝스타들 사이에서 혼자 노래 너무 못하는 밥 딜런이 쭈구리가 돼가지고 동공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너무나 재미있게 담겨 있고. 나이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바오응엔 감독이 80년대 초반생인 것 같거든요. 위아더 월드가 나왔을 때 걸음마 하던 애기였을 거예요. 근데도 이 정도의 해석 능력을 보여준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BTS의 아리랑 앨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독이 우리나라 기자들을 며칠 전에 만났더라고요. 관련해서 이야기해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리스 신화로 이 앨범을 해석했어요. 오디세우스가 페넬로페에게 돌아오는 이야기로 이 앨범을 이해했다. 트로이 전쟁에 나갔다가 20년 만에 꾀죄죄에서 돌아오고 신의 저주를 받아서 겁나 못생겨져서 돌아왔는데 이 사람만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왕을 알아보지 못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 그걸 맞춰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팬 혹은 세상으로 BTS가 원래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 신화에다가 엮었더라고요. 근데 이 돌아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왕비가 외모가 바뀐 남편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BTS가 컴백을 해도 다른 훌륭한 경쟁자들이 많은 팝 시장을 은유합니다. 왕비가 이제 왕자리가 비었으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청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화에서 보면. 근데 왕비는 남편을 기다렸기 때문에 남편만 알 수 있는 퀴즈를 내서 이 사람이 오디세우스가 맞는지 확인을 하죠. 팬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BTS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에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여러 가지의 소리를 담고 있는데 아리랑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렇다는 말도 있고 국뽕도 있고 팬들에게 전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 팬들에게 전하는 목소리가 팀원들이 이번 앨범에서 가장 내고 싶었던 소리인 것 같아요. 저도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부터 다시 1일 그 문장에 해당하는 이 앨범의 끝곡 Into the Sun이 오늘 앰플리파이드의 첫 곡입니다. Baby, you remind me I want someone like you. First and never dying. I want someone like you. Nobody knows me, honey. No one like you. Ooh. If you wanna go there, I'm ready to be with you. No, you call, I run dark days and find the sun. I don't care how far, just wait. Baby, what you want? Baby, what you need? Tell me how you feel every night. I'm thinking of 해질 때의 바람, 해뜰 때의 온도. 네가 느껴야 할 저녁부터 아침의 별 이른 너의 걸. 좀 이른 어둠에 묻어 눈동이 뜰 때까지 널
널 지키며 into the sun 24, 7 feel like 24 태양을 향해 뛰어도 가까워지진 않아도 Oh no Don't be afraid 기억해 그저 잠시 보는 것 어두운 밤을 지나 아침이 오는 건 아침에 눈을 떠 Into the sun You're cold I run dark days and find the sun I don't care how far just wait 겨누때 시간 부서진 짐승들의 나침반 우리들의 피난 소란들과 미련 앞숨 쉬며 반항하는 인간 난 집에 가고파 네가 있는 곳 불이 뜨고 별 지는 곳 불을 건네 조이 금속 넌 멋지고 달아남아 뜨지 않을 거야 오늘 And if we run out of time I'll chase the feeling Never too far behind You're crying I run dark days and find the sun I don't care how far Just wait into the sun, into the sun, into the sun. I'll follow you into the sun, into the sun, into the sun. I'll follow you into the sun, into the sun, into the sun. I'll follow you into the sun, into the sun, into the sun. 이 노래에 대해서 하려던 얘기가 뭐예요? 이 아리랑이라는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 멤버들의 색깔이 좀 고루 녹아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앨범이 화양연화나 러브 유어셀프 같은 그 시리즈들과 비교했을 때 그룹의 앨범으로는 잘 기능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처음 했거든요. 특히 저는 멤버들이 이 휴지기 동안 솔로 활동에서 워낙 다채로운 색깔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녹아드는 그것을 기대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좀 불균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곡이 굉장히 좀 저한테 오아시스처럼 다가오는 면이 있었는데 뷔 같은 경우엔 또 기존의 자신의 솔로 커리어에서 네오소울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운드는 아니지만 뷔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좀 확인하기 좋았죠. 이 곡을 들으면서 BTS랑 또 타일러 존슨 같은 제작진들이 또 보니베어 같은 아티스트도 레퍼런스로 삼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프로듀서들 중에 타일러 존슨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예측을 해보고요. 네.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워낙 참여진이 많으니까 보컬에 보커더를 잔뜩 넣고 그 목소리가 또 다층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보컬 파트를 노래하는 사람이 언뜻 들었을 때 뷔인지 정국인지 지민인지 진인지 특히 벌스 1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인투 더 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 또 재밌는 점이 랩 파트에서는 갑자기 선명해져요. 이것도 재밌었습니다. 네. 모두의 화음을 어울리게 쌓죠. 어울리게 잘 쌓은 화음의 단점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경우인 거고 원래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는데 BTS 앨범이 나온 직후에 요즘은 장점을 말하고 싶은 사람은 장점을 말하고 단점을 말하고 싶은 사람은 단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장르 선택이 눈에 띄었고 이걸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그냥 팝락, 다채로운 요즘의 인더스트리얼 계열과 게러지 계열의 장르들을 돌고 돌아서 그냥 팝락으로 끝나거든요. 콜드플레이가 됩니다. 콜드플레이가 되고 BTS의 친구. 제가 가장 떠올랐던 건 우리가 트랙으로 소개해드렸던 적은 없는 재결합 이후 테이크댓의 음악 같아요. 락을 근거로 쇼를 만들거든요. 그전에는 테이크댓 멤버들도 춤추는 잘생긴 소년들이었다가 락 밴드로 바뀌어요.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테이크댓은.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이 팀이 그 다음번에 하고 싶은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밴드셋의 BTS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물론 모든 공연이 이제 대부분의 공연이 다 밴드셋으로 치러지지만 그러니까 밴드를 좀 더 앞에 내세운. 아니요.
BTS가 밴드가 되는. 그렇죠. 잘하겠죠. 슈가가 기타를 네. 잡고 그럴 네.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콜드플레이의 200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스타디움 락으로 변모를 하는데 오색 찬란한 별빛들이 펼쳐져 있고 그와 함께 7명이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근사하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높은 확률로 앨범에서도 엔딩을 맡았지만 공연장에서도 엔딩을 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뭐 과거 BTS의 옛 노래 뭐 둘셋 같은 노래들처럼 뭔가 희망을 암시한다는 점도 엔딩곡으로 굉장히 좋죠.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맞은 게 있었다라는 걸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국보 29호 전까지는 회사 혹은 이제 하이브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왜 그렇지 않아요? 한국 남자는 방금 제대했을 때 사회생활을 제일 질문 없이 열심히 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BTS 멤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회사의 종합적 결과물. 그리고 종친 뒤부터는 그동안 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다를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음악과 최대한 가까운 방식으로 내보낸 결과물. 으로 저는 정리하고 이야기를 비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맞았던 것 같다. 그렇다면 맞아요. 보통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했고 그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었고 의논이 있었는지 티가 안 날 만큼 정리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 멤버들이 설명해 주죠. 그리고 의장님을 수사받느라 바쁘신 저 고발하지 마세요. 뭐 고발을 많이 해 이 회사는. 의장님과 디렉터 VP 뭐 이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던 이유는 회사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팀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냈어야 했다. 그 멤버들도 너무 모든 게 급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 다큐를 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앨범의 제작 과정이 적나라하게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멤버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마음에 나와요. 들어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제 리더인 RM이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됐다라고 설명하면서 힌트가 되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 다이너마이트도 싫어했잖아. 그렇거든요. 뮤지션이 안에 들어가서 1000번 같은 녹음을 하고 1000번 같은 춤을 추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멤버들이 이런 대화를 하거든요. 지난번보다 안 바뀐 것 같다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왜 그렇게 생각하긴요. 안에 들어가서 같은 번간 1000번 불렀는데 지난번하고 똑같이 나는 불렀다고 생각할 수 있죠. 지민이 후를 내면서 자신의 야들야들한 소년 감성을 조금 벗어난 다른 보컬을 해보려고 실험을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돌아오죠. 근데 이번에는 그걸 더 세게 하죠. 그냥 그 작업에 계속 풍덩 빠져있던 거예요. 멤버들 본인들이 다 우리 음악의 결과물의 큰 그림이 안 보이는 건 보통 이런 큰 프로젝트는 다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리되는 거는 이제 A&R들의 역할인데 A&R도 다 정리 못했다.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아리랑이 봉합이 되지 않은 채 나온 앨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재밌었어요. 저도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다 포장이 안 돼서 드러난 것들이 있는데 러프하잖아요. 그걸 보는 게 재미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그 바디 투 바디를 만드는 과정 같은 경우에도 방시혁 의장이 수많은 외국인이 아리랑을 따라 부르는 것은 아이코닉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멤버들은 상당수는 파리바게뜨에 가서 김치볶음밥을 먹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이 앨범에는 우리는 영웅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7사람일 뿐인데 라는 메시지와 한 대륙과 장르와 문화권을 대표한다는 중대한 부담감과 국가적 영웅을 과시하고 싶은 하이브의 야망이 약간 충돌하고 있는 앨범이라는 생각도 전 들어요. 이 앨범의 첫 곡인 바디 투 바디가 그걸 설명해 너무나 잘 보여주죠. 주거든요. 과연 10년, 20년 뒤에 이 실험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 저도 너무 궁금해요. 잊혀지면 그게 진짜 악평이고 만약에 기억에 남으면 사람들의 기억에 진짜 84억 8천만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으면 여전히 논쟁하고 있을 것 그럼 같아요. 성공한 걸 수도 있죠. 그 네. 논쟁이 다큐멘터리에서 V가 말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새끼들 국뽕으로 가려고 작정했구나. 그러니까요. 제이홉처럼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던 사람은 나는 외국인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접했을 때는 우와 할 것 같다. 그죠. 나는 이거 좋았다. 라고 해요. 그 사이를 원래 RM이 다 정리하니까 RM이 정리를 해줍니다. 국뽕으로 가려고 한 건 정확하다. 우리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 가보자. 지금 국가대표가 된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V가 거기서 너무 직접적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게 V가 군 시절에 내놨던 트랙으로 보여준 네오소울 뮤지션의 성정이구나 라는 걸 본 그 거예요. 추구미가 각자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회사랑 손잡고 가고 그것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뒤에 트랙에 쭉 나와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년 뒤에도 저는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바디 투 바디에서 한 가지는 이 앨범의
중요한 소리들은 다 드럼이거든요. 본인도 언더 힙합 뮤지션 출신인 피독 같은 이제 전통적인 힙합 뮤지션은 원래 비트가 좋으면 다음으로 갑니다. 바디 투 바디 비트 되게 좋아요. 네. 이 모든 앨범이 다 저는 소리는 비트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그 비트가 주인공인 와중에 두 번째 벌스가 넘어갈 때 우리나라 전통 악기로 바뀌는데 처음 들을 때 눈치 못 채거든요. 이걸 두세 번째 들으면 장고가 들어갔구나, 소고가 들어갔구나 치고 알아요. 들어왔네. 네. 그리고 그 바이브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이건 음악적으로 아주 좋거든요. 사실 K-팝의 국악을 접목한 시도는 계속 있었잖아요. 예, BTS의 아이돌이 있었고, 슈가의 데취타가 있었고, 지드래곤의 닐리리아가 있었고. 생각해 보니까 서던 힙합의 비트에 이 창과 소고와 장구 같은 우리네 전통 타악기가 생각보다 좀 잘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너무 잘 어울려서 네. 이걸 들은 한국과 아무 상관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뮤지션들이 이 악기들을 비트에 넣어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국뽕으로 가려고 작정해서 누군가는 비난할 수 있고 누군가는 좋아할 수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비트로서는 성공했어요. 저도 한국 음악 팬들의 상당수는 손발을 오글거려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해외 평단, 심지어 이 앨범에 대해서 굉장히 악평을 하는 해외 평단이나 음악 팬조차도 한국의 민요 아리랑을 차용한 부분은 멋졌다 라고 입을 모으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잘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투어를 돌면 익스텐디드 믹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아주 길게 늘어뜨린 버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디 투 바디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짧게. 네, 멤버들의 원래 추금이었던 여기서 짧게 끊어버리고 I need the whole stadium to jump 해버리는 걸 원할 수도 있어요. 들어오는 부분에서 카리스마를 강조하기 위해서 랩으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저는 이걸 뒤집어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리랑으로 시작해서 랩으로 들어가도 된다. 만약에 이 비트 악기들이 바뀌는 게 제가 말대로 그대로 자연스러웠다면 콘서트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빛을 발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걸 이제 의장님과 우리 위에 있는 꼰대들도 원할 것 같고. 네, 바디 투 바디 오늘 틀어드리진 않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노래라. Like Animals를 듣고 올까요? Creatures that made it all. Do speak about you, please. There's beauty outside control. Oh, we could go all night. We could go all night. Yeah, we should go all night. All night. If you want me anymore, baby, we can be so far, reach your close, and it fades out. Now you see a whole life full of animals. None of us are tameable, none of us are tameable. If you
비트는 송캠프에 앉아있던 같은 사람들이 썼는데 장르는 기타가 주인공입니다. 그렇습니다. 통기타로 시작해서 애절하게 변주를 주는 일렉이 주인공이 되는데 마지막에 가면 페달도 여러 가지 써요. 기타가 이렇게까지 주인공인 가요는 드뭅니다. BTS 커리어에서 이 정도로 일렉트릭 기타가 앞으로 나온 노래가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뭐 저는 장르 얘기 떠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사이키델릭이 얼터너티브에게 영향을 주는 락 역사의 일부가 있거든요. 그걸 이 노래에 얹었어요. 로우한 비트 위에 락에 전혀 쓰이지 않는 비트 위에. 그리고 나서 그 위에서는 K-팝 R&B 보컬이 고통을 호소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저는 앨범에서 가장 이질적인 노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가사적으로도 그렇고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고 비유해보자면 R&B 보컬이 픽시즈의 Where is my mind를 부르는 느낌. 약간 저는 그런 것도 들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다큐멘터리 이야기. 정말 너무 잘 만들어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BTS 팬이시라면 한번 보고 오시고 그냥 음악 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참고가 되게 많이 될 거예요. 큰 프로젝트는 저렇게 진행하는구나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K-팝 음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네. 확인하기에는 정말 좋은 교보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감을 통해서 BTS가 하고 싶은 말을 되게 잘 해석해서 보여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작할 때 이제 멤버들이 하나씩 그냥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슈가가 첫 장면에서 입고 있는 티셔츠는 그 드레이크 나이키의 녹타 컬렉션입니다. Distant Regards라는 티셔츠가 있어요. 먼 곳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근데 이 먼 곳이라는 게 LA에서 한국에 전하는 인사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다른 먼 전 세계에 전하는 인사인지 알 수 없죠. 시작점으로부터 많이 와버린 BTS일 수도 있고. 그렇죠. 글로벌 팬들을 위해서 말하는 대목인데 이 상징적인 장면이 BTS로 상징되는 K-팝이 오만 장르를 다 잡아먹고 다니는 장면과도 일치합니다. 먼 세상에 있는 장르들을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올데프나 아니면은 최근에 나온 저 블랙핑크의 데드라인 EP에서도 보다시피 장조 위주로 밝고 아름다운 것만 하던 시대가 좀 지났어요, K-팝이. 대신에 다른 장르들을 가지고 오는데 BTS도 그걸 했는데 BTS의 이번 초이스들 중에는 영국과 미국의 락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서 제가 좀 섭섭했습니다. Into the Sun과 Like Animals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일정 문제를 다 얘기해 줍니다. 시작하자마자 투어 끝나고 온 진이 얘기를 하죠. 약발로 버텼다. 링거 5번 맞았다. 너무 힘들다. 끝나자마자 넘어왔다. 그럼 그렇죠. 우리는 일정표를 찾아보면 돼요. 진의 월드 투어는 작년 8월 10일에 끝났습니다. 7명 중에 6명의 멤버는 6월 달에 제대했습니다. 그러면 2달 동안 진은 투어를 준비하고 제대하자마자 투어를 시작을 해서 8월 중순부터 이걸 촬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V는 그 사이에 8월 25일에 다저 스타디움에서 시구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자가 9월 한 달 내내 다음 달 내내 본녹음을 잡아놓은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엄청 빠르게 작업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월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봅니다. 안무하고 비디오 구성을 생각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것들은 투어와 관련된. 그러니까 우린 그 다큐를 방송. 보면 네. 이 앨범이 만들어진 지 진짜 얼마 안 됐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가 이 장르를 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사이키델릭 락을 넣고 싶고 얼터너티브 락을 넣고 싶고 메인스트림에 가까운 팝 락을 넣고 싶다. 저는 이걸 역산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기타를 쥐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던 슈가일 수도 있고 자신의 솔로 앨범에서 실리카겔 같은 뮤지션들과 어울렸던 그죠. RM일 수도 있고 맞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바밍 타이거 이야기를 하면서 얼터너티브 케이팝이 무엇을 시도하는가를 우리가 재작년에 얘기했습니까? 근데 그때 바밍 됐죠. 타이거가 실험하고 있던 것들이 지금 주류로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변화를 보여주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They Don't Know About Us를 듣고 오겠습니다. They don't know about us, how your voice can calm the sea. They don't I can show you love, I can show you. If you wanna know me, what can I do for you? 대체 뭐가 달랐냐고 자꾸 물어. 나는 대답해, 나도 몰라. Everybody hear the story that they wanna. 쟤는 네가 때문에 떴어 내가 맞아. We're just big boys 아까 촌놈. 그냥 먹기
decide to just shut up, shut up. Hold up, tryna take a bubble bath, babe. Do the math and go, just say what you say. Oh, it's hard, then we cannot explain. Every time we're tryna explain, we find They don't know about us, they don't know about us. They don't know about us, they don't know about us. They don't know about us, they don't know about us. They don't know about us, they don't know about us. yeah. Damn, ooh, damn right, ooh, damn right, Yeah. damn, ooh, damn right, ooh, damn right, yeah. Damn, ooh, damn right, ooh, damn right, yeah. Damn, ooh, damn right, ooh, damn right. I can show you love, I can show you. If you wanna know me, what can I do for you? 대체 뭐가 달랐냐고 자꾸 물어. 나는 대답해, 나도 몰라. They don't 항상 쉬운 길만 찾기 바빠 괜시 오지랖들은 태평양쯤 baby. 알기 쉽게 설명해줄까 baby. 몰라 도대물터 굳이까지 걘 특별해 에이션 중에 영스러운 존재 Too hard to break We can't relate 그냥 사람 일곱인데 You said we changed We feel the same shit They don't know about us, they don't know about us. They don't know about us, they don't know about us. They don't know about us, they don't know about us. They don't know about us, they don't know about us. Yeah Damn, ooh, damn right, ooh, damn right Yeah Damn, ooh, damn right, ooh, damn right Yeah. Damn, ooh, damn right, ooh, damn right Yeah. Damn, ooh, damn right, ooh, damn right That's how your voice can calm the sea.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K-팝은 세계의 모든 음악을 다 전염시켰습니다. 무슨 병을 전염시켰느냐? 장르를 도구로 만들어버렸다. 우리 방송을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장르가 도구가 된다는 건 옛날에는 장르 하나를 만드는 게 무진장 어려웠고 장르는 역사성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그 역사성은 장르를 다시 규제하고요. 이런 악기를 이때 쓰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쓰고 노래는 이렇게 불러라. 이것을 K-팝은 30년 전부터 모두 거부했다. 주워온 모든 예쁜 소리들을 다 집어넣기 시작했다. 그 패턴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이 작품까지. 그러니까 K-팝이라는 것은 결국 장르를 내가 쓰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주워 담는 그런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도구. 데이러너 바러스 안에도 목소리를 조금 더 뒤로 보내는 K-팝이 하지 않는 믹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파이한 네, 사운드. 지민의 목소리가 로우파이 하죠. 이렇게 들리죠. 전반적으로 그런 곡들이 되게 많아요. 더 네. 뒤로 무르고 목소리를 뭉개서 슈게이징처럼 만들고 싶다는 마음도 누가 가지지 않았을까 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다가 이 노래에 비트만 따로 떼서 들으면 그라임 같기도 하고요. 보컬 빼고 들으면 퓨처 가라지 같기도 하고요. 한 노래에 몇 개의 장르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조금 미니멀한 그라임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까 들었던 곡들과 비교하면 또 가사가 잘 들려요. 왜냐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이 노래 안에. 그건 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쟤들이 지랄한다고! 지민이 훅을 부를 때는 그것은 조금 덜 들리게 하더라도 벌스는 잘 들려야 한다. 특히 예를 들어서 중요한 가사들이 많이 있죠. 대체 뭐가 달랐냐고 자꾸 묻는데 나도 몰라. 그리고 제이홉의 이 멈블랩을 약간 빌린 그 파트가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 걔는 특별해 에이시안 중에 영웅스러운 존재 그냥 사람 일곱인데 네. 이 가사는 사실 이번 앨범의 이 핵심. 앨범의 주제의식이죠. 이것은 신격화된 팝스타의 부담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구가 아시안 팝스타를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전 그 문제에 대한 하더라고요. 저항도 있죠. 그렇죠. 원래 작업 시간이 길면 이런 분노와 툴툴대는 말들은 걸러집니다. 천해요. 짧은 작업 시간 덕에 이런 감정들이 다 튀어나와 있어서 훨씬 흥미롭거든요. 근데 팬은 신격화를 원하죠. 은근히 평론가도 신격화를 원합니다. 신격화를 원하면 이런 것들 안 보고 싶은 거예요. BTS가 이미 세계를 제패한 뒤였던 2020년에 발표된 온 같은 노래를 들어보면 Bring the Pain이라고 합니다. 네. 오히려 이 나의 고통이 있는 곳에 내가 숨쉬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모든 고통 들어와봐.
내가 다 맞받아치겠다라고 하거든요. 등에 칼이 1000개가 꽂혀 있는데 앞에서는 안 보이니까 안 아픈 척하는 챔피언의 위험이고 그것만 남겨서 보여주길 원하는 게 쇼비즈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BTS는 이번에 안 그랬고 그렇습니다. 이 감정의 대척점에는 블랙핑크의 데드라인 EP가 있어요. 블랙핑크는 정말 어마무시한 이미지만 딱 남겼거든요. 5곡에. 내가 챔피언이다. 그렇죠. 끼들하고 끝이에요. 그 스웩을 보는 것도 재밌어요. 온이란 노래는 BTS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모습들의 총체라는 생각도 들어요. 즐거운 팝스타, 희망을 주는 팝스타, 그걸 다 지나서 세계 최정상에 섰는데 많은 고민들이 이제 우리를 따라오겠지만 다 맞받아치겠다. 근데 이제 이번 앨범에서는 맞받아칠 생각이 없고 그냥 스윙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이 제이홉의 파트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이홉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멤버 중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춤이 베이스였던 사람이 또 완연한 랩 뮤지션으로 성장해서 이런 메시지를 재밌는 플로우에 전달한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대한 장르의 서사를 노래의 요만한 요소로 우겨서 넣어버리는 케이팝이 그동안 해왔던 일을 안 하느냐. BTS는 하고 있고 꽤 새로운 걸 하고 있어서 이런 뒤에 트랙들을 소개해드린 건데 이게 케이팝의 잘못이냐. 기술의 발전 때문이기도 하죠. 그 기술의 발전에 케이팝이 먼저 적응했던 거고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자력의 역사를 봐가면서 핵무기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리핀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졸리비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 한국에 집회하고 다니는 극우 친구들이 집회 끝나고 나면 마라탕을 좋아하는데 거기 배인 중국인의 땀과 역사를 알고 싶어 하지 않겠죠. 저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옳고 그름하고 무관합니다. 전통의 도구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보값이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는 시대니까. 원본이 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지는 시대죠. 네. 그래서 빠른 인터넷과 AI가 가지고 온 충격파는 K-팝이 가지고 온 충격파와 음악계에서 같은 결과값을 내주고 있다. 라는 걸 이 앨범에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에 송캠프에 참여했던 뮤지션들, 퓨처 베이스 잘 다루고 트랩 잘 다루는 뮤지션들이에요.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뮤지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케이팝이 원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를 따르고 있어요. 비트만 내 마음에 들면 모든 장르가 내 식자재인 거죠. 그렇죠. 특히 파이어에 참여했던 플룸이나 제이팩마피아 같은 아티스트들은 그 최전선에 서 있는 아티스트들이죠. 불타오르네에 비해서 파이어는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플룸과 제이팩마피아의 재작년입니까? 최근에 나왔던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가겠습니다. AI Girlfriend라는 노래인데요. Making it drop, making it jump, working the pole, making it pop, making it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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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What's the deal? They're gonna hate, I never fade, baby it's safe. In my Make it real, digital dash, making it cash, breaking the seal, taking it up. What's the deal? Baby you fake, up the decay, plugging me in, turning me on. AI girlfriend. My AI girlfriend. My AI girlfriend. My AI girlfriend. Hello there. I'm so excited to actually meet you in person. This feels like a dream. Lock me in, breaking the seal, hand on the crown, stepping it down, making it. Make me feel like I'm your man, my only fan, killing me in, don't let me out. This ain't real, this isn't real. I wanna feel you getting paid. I wanna stretching it up. Making a flick, taking a pic, I'm getting caught. I pay for you, I lay with you. Two-factor authentication, not saving you. Look, bitch, I ain't got time to play no games with you. So I'ma clear my cash before I connect with you. Yeah, my AI
girlfriend. Stayed on my homepage till the world end. Yeah, my bitch power up a certain. I wish that I could say that I love you in person. My AI girlfriend. My AI girlfriend. My AI girlfriend. My AI girlfriend. My life, she the one for me though. Yeah.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She the one for me.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She the one for me though. I'm really glad to see you. What's new? She the one for me though. Yeah. I'm so excited to actually meet you in person. This feels like a dream. 애초에 힙합이 트랩에 빠져들었던 이유. 힙합은 트랩에게 잡아먹히죠. 우울해서. 개인적인 우울함을 표현하려고. 60, 70대가 돼가지고 애들이 빌리 아일리시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나델레이 왜 좋아하는지 모르고. 우울해서. 우울해서. 네. 우울함을 잘 표현하면 감동적이니까. 그리고 그건 개인적인 거라서. 이번에 BTS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죠. 프로듀서들이 제 몫을 한 이유를 추측해 보았습니다. 송캠프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밖에 나가 놀지 않고 계속해서 작업만 합니다. 그렇죠. 비싼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시간이 돈입니다. 큰 곳에서. 그래서 쥐어짭니다. 네. 우리나라에 오는 뮤지션, 송캠프하러 오는 뮤지션들도 한국을 관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약간 수능 출제원 같지 않나요? 예, 네. 공항에서 내리면 바로 드랍돼서 계속 작업해요. 놀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밤에 소주 마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더라고요. 다큐멘터리에서. 맞아요. 송캠프 다 똑같구나. 그 송캠프 마지막 날에도 술을 먹는데 미국 서부에 가면 이제 우리나라 카스처럼 많이 파는 모델로라는 맥주가 있습니다. 오. 그 모델로 맥주 병을 들고서 그걸로 단소를 불어요. 단소 그 장면이 부였다고. 나와요. 전국이 단소 부였다고. 예. 그 동네에 흔한 아이템을 가지고 단소를 부는 거예요. 이걸 아리랑이라고 말하고 싶었구나. 어디에 떨어지든 살아남는 것. 즐기고자 하는 인간의 끈질김. 이 영화 미나리의 주제의식이었잖아요. 저 이영만리에서 미나리 키는 할머니로 영화가 끝나면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바디 투 바디의 후반부에 아리랑을 넣는 것보다 전국이 맥주병으로 단소를 부는 게 더 아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엔 시간이 없던 거죠. 예, 아까도 국뽕을 얘기하다 말았는데 국뽕은 의장님이 넣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망하게 하느냐 흥하게 하느냐는 멤버들에게 달렸습니다. 송캠프 끝나기 전날에 정국이 아리랑의 의미를 어떻게 푸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쨌든 이게 못한 거잖아요? 우린 못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죠. 카메라 앞에서. 저는 본인들이 못 풀었다고 생각하는 이 결과물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지난 열흘 동안 무척 즐거웠습니다. 아리랑은 이 아티스트가 어떤 점에서 방황하고 회사와 불협화음을 빚었고 이런 것들을 찾는 재미가 오히려 앨범의 새로운 재미가 되는. 제가 예전에 BTS를 우텐클랜에 비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주를 이해하고 나면 그때부터 중독성이 생기는, 당시에 50만 장 정도밖에 안 팔렸던 우텐클랜의 1집이 그렇게 찬양받는 이유는 A&R로서의 리저가 그건 이제 멤버들이 다 돈이 없고 안 유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가끔 오면 뭘 이걸 시키고 계속 분배해 주는 거죠. 서로 재주가 다른 9명의 래퍼들이 어우러지는 완성도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 싸구려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슈퍼스타가 된 다음에 나왔던 이 집은 멤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중대장이 정리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들쭉날쭉합니다. 루자도 세고 메소드맨도 세고 다 세요. 고스트 페이스 킬러도 세고 이러니까 이렇게 쪽 삐져나와 있고 저렇게 쪽 삐져나와 있고 하거든요. 팬들은 때로 그걸 보는 게 재미있기도 합니다. 평가와 무관하게 저는 이 앨범이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우탱 2집 보는 기분. 아리랑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씀하신 거 듣고 있으면 이 앨범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가 전 너무 궁금해요. 5년 후에는 어떻게 평가받을까? 10년 후에는 어떨까? 그때 가서야 우리가 지금 보지 못했던 걸 보는 논평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전 세계를 뒤엎었던 이 관련된 리뷰들은 덮어두시는 게 낫습니다. 우리 방송을 포함해서요. 재미로 보시고. 자, One More Night을 이런 얘기 된다고 욕먹자. 저는 이 앨범에서 One More Night이라는 노래 제일 좋아합니다. 언젠가 너로 만나 한참을 울게 되게 지난 그 골목길에 서 있었어 Falling back to me I feel you back to me 두려운 건 벌써 슬픈 건 너무 닮아버린 그림자 24 hours in the top 24 hours of your thoughts easy don't wake me up 꾸미면 깨기 싫은 내 fantasy It's a fantasy It's a fantasy You're my fantasy Let's repeat it one more night Give me one more night Give me one more fantasy fantasy 이번엔 왼쪽은 like cloud9 어제와 길이 side by side 이런 변화에 나도 놀라 존재 자체로 선물이야 너와 함께만 다시 머리 없어도 다 알지 굳이 난 말 대신 그저 곁에만 있어줘 24 hours in the top 24 hours of your thoughts easy don't wake me up 꾸미면 깨기 싫은 내 fantasy It's a fantasy It's a fantasy You're my fantasy Let's repeat it one more night Give me one more night Give me one more fantasy Falling 변함 없이 수놓인 별들과 너를 One more night Rolling 변함 없이 배모는 여름밤의 꿈을 Golden moonlight 썰리 같은 넌 어젯밤처럼 아름다워져 내 곁에서 어둠을 깨서 단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새벽을지 나 hit it, do it again 24 hours in the top 24 hours of your thoughts easy don't wake me up 꾸미면 깨기 싫은 fantasy It's a fantasy It's a fantasy You're my fantasy Let's repeat it one more night Give me one more night Give me one more fantasy Close your eyes, tell me what you see Baby I give it to you all night Every night is our fantasy Baby I give it right in your time yeah. 전통적인 투스텝. 근데 영국에서 나온 장르니까 투스텝은. 영국은 보컬에게 화려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수수해 보여야 되고 더 똑똑해 보이든지 좀 더 뭔가를 지루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 같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갤러거들. 갤러거도 있지만 2000년대 초반에 그냥 딱 크랙 데이비드 생각하면 그가 어떻게 노래했는가를 생각해보면은 중저음을 더 잘 쓰고 다 들으면 약간 냉소적인 느낌입니다. 크레이크 데이비스죠. 그렇죠. 그 자리에 지민을 넣을 생각을 하는 건 케이팝의 담대함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지민은 본인의 솔로곡들을 통해서 그동안 좀 덜 써보려고 했던 그 세상 미성이라는 큰 칼을 꺼내죠. 그렇죠. 덜 직접적이다라는 평가가 디테일 들여다보면 이 앨범이 좀 무색합니다. 본인들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들을 꽤 열심히 아주 눈에 띄게 해놨어요.
이 노래가 그렇습니다. 지민에게는. 트랙 후반부라 충분히 조명을 받지 못한 건지. 저는 또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최근 우리 K-팝 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2010년대 중반의 하우스 음악들 부활하고 있잖아요. 키키의 뽀뽀라든가 키키네. 네, 하스투하츠의 포커스 같은 곡들도 있었고 그런 곡들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앨범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크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 아리랑 앨범에서 굉장히 산뜻한 K-팝으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투 스텝을 채용했다. 이 트랙에서는. 흥미로웠고 어제 보는 바람에 이 다큐멘터리 얘기를 뭐 오늘 1시간 내내 곁들이게 되는데 재밌었어요. 타이틀이 스윙이고 수영하는 장면을 한번 내보내죠. 송캠프 하는 저택에 딸린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는 멤버들이 물놀이하는 장면을 세심하게 찍어 놓습니다. 그때 나오는 노래가 프랑스의 얼터너티브 밴드 피닉스의 2009년 노래입니다. Love Like a Sunset Part 2입니다. 이 노래를 아직 한국 팬들은 찾아보지 않으신 것 같던데 그죠. 그 가사 내용이 지평선이 눈에 보이는구나. 시작한 곳이 끝이구나. 우리는 끝을 시작했구나. 사랑 노래인데 좀 슬픈 사랑 노래. 사랑은 석양처럼 아름답다는 얘기는 끝날 걸 알고 시작한다는 소리죠. 끝을 알고 달려가는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피닉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페스티벌에서도 보고. 근데 피닉스의 이 산뜻한 신스 사운드만 듣느라 생각해보니까 그런 메시지는 제가 완전히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울한 음악 잘 만들어요, 피닉스가. 그죠. 그 메시지들이 앨범 후반부에 나오는 팬들에 대한 연모를 다룬 노래들의 주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독이 선곡을 꽤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노래도 참고 삼아서 한번 듣고 올까요? 사랑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K-팝이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포기와 우울을 채용하나? 보통 잘 안 합니다. 이것도 작업기간이 길었으면 걸러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으면 저는 아쉬워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팬들은 보이 윗 러브 같은 노래 다시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근데 앨범을 쭉 들어보면서 지금 이들에게 사랑에 빠진 소년이라든가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할 심적 여유가 없지 않을까?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보통은 돈 많은 회사가 매우 많은 고민을 거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어린이들은 80년대에 헐크 호건을 보면서 끔과 용기를 키웠지만
결국 회사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 우경화된 미국의 상징 정도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마이크 워크를 통해서는 우유를 마시고 비타민을 먹고 기도를 하라고 말했지만 실제 뒤에 있는 건 약물이었고 고통이었으며 쇼비즈니스의 이해관계일 뿐이었어요. 그걸 알게 된다고 우리가 쇼비즈니스를 혐오하게 되나? 거기까지도 고민해 보게 돼요. 이번 이제 BTS 앨범을 들으면서 세상 오만 소리를 다 들으면서 정리해야 되잖아요. 1번으로 생각났던 건 앨범 이야기를 하는 것만도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만드는 사람은 어떨까? 우리 방송의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앨범을 리뷰하고 음악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장르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음악을 만든 노동자들의 맥락과 의도를 헤아려 보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송캠프에는 백엔드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콘서트에서 나타나지 않는 얼굴. 작사가, 네, 사실 프로듀서, 투자자들 빼고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궁금해했던 건 프론트엔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노동을 하고 어떤 고뇌를 하느냐. 이 앨범은 생각보다 솔직하게 다 얘기해준다. 앨범만 들어도 우리 이거 반대했는데 자꾸 밀어붙여서 하기로 했고 잘하기로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민망하고 힘들어. 근데 일단 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어떡해. 왜냐면 이 멤버들은 완벽주의자들일 테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디까지 완성시켰고 어디까지 솔직하게 내놓았는가를 이 앨범은 아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K-팝은 최근에 어떤 장르들과 손을 잡고 장르 사냥에 나섰는가도 보여줍니다. 그렇죠. RM이 얘기하죠. 이 나이까지 아이돌을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팬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이다. 그 축복을 이용해서 그냥 모두가 알던 BTS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최신 아이돌들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이번엔 또 어딜 정복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20년 전에 투스텝도 받고 30년 전에 얼터너티브도 받고 50년 전에 사이키델릭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K-팝이 늘 하던 일인데 이제까지 확장 안 된 곳들로 BTS는 가고 있어요. 그걸 소리로 들려줍니다. 그 정도가 새로운 발견이었다. 끝으로 들려드릴 플리즈를 듣고 뭐 못한 말이 있는지 그 사이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말야 항상 우리 사이 맞지 결국엔 우린 돌고 돌아서 제자리 You want me just all day, all night. Hold me from the front, back, left, right. I need you like only on mine. Oh, you got me, Baby, like oh please 세상이 우리 갈라놓을 때 Baby, oh please 한 걸음 더 다가설게 I'm on my knees 함께 해줘 나의 worst day 널 더 세게 안을게 right now even hell I'm down all I want is you If you wanna I'll do that thing for you If you wanna I'll do a thing for you If you wanna I'll do that thing for you If you wanna I'll do a thing 나 기쁨을 느꼈다면 널 깨우지 반대장이 넘치니 come and get a set Yeah 영원하면 영원히 서로 영원히 그대 안에 기다려 baby baby please You want me just all day, all night. Hold me from the front, back, left, right. I need you like only on mine. Oh, you got me, Baby, like oh please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 때 Baby, oh please 한 걸음 더 다가설게 I'm on my knees 함께 해줘 나의 worst day 널 더 세게 안을게 right now even hell I'm down all I want is you If you wanna I'll do that thing for you If you wanna I'll do a thing for you If you wanna I'll do
RM은 이 앨범이 아리랑이니까 어덴틱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회사는 그 말을 알아듣죠. 예를 들면 한글 가사가 더 많아야 한다거나 예전의 전통적인 우리 소리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거나 아리랑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한국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고정관념을 조금이라도 더 채우면 어떨까라는 말로 알아들었을 거고 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하려면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 괄호 열고. 그 정도의 논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K-팝이 계속하던 거 하자. 그래 이건 K-팝이고 너네 K-팝이 원래 뭐 하는지 알지? 여기저기 정벌 하고 다녀. 너네들이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장르를 우리가 다 집어먹어. 그리고 완성시켜. 여기선 뭐죠? 우리가 아까 노래를 들으면서 바로 동의했던 미치기 전에 예 선생이 잘 쓰던 비트죠? 그렇습니다. 뭐 또 최근에 반성문을 쓰셨기 때문에 전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믿지 않습니다, 저는. 윤과 절연하겠다. 뭐 대충 그런 느낌으로 읽힙니다.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카니 웨스트의 College Dropout 앨범 이야기를 했었는데 따뜻한 비트, 따뜻한 드럼과 잘 들어보면 또 이제 BTS 보컬들의 보컬을 잘라서 피치를 높여놓고 침먼크 소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운드들이 곳곳에 들리죠. 맞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과거지향적인 노래고 어떻게 보면 좀 그리움을 채워주는 노래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시 그리스 신화로 돌아오면 20년을 못 만났던 아내에게로 돌아가려는 오디세우스의 노래가 플리즈. 입니다. 생긴 건 지금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당신 신랑이 맞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거라면 미치기 전에 예 선생이 무척 그 느낌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개인적이고 따뜻한 맞아요. 힙합에 이제까지 그런 게 없다가 카니에 웨스트가 나온 뒤에 생긴 문법이거든요. 그 시절을 캐치해낸 건 누가 했는지 꽤 잘했습니다. 이 노래에 매우 어울리는 비트 선택입니다. 곡을 들어보면 저는 메시지적으로는 팬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예요. 네. 네. 오디세우스가 돌아가는 내용의 팬송이라면 이렇게 따뜻한 질감을 가져가는 것도 필요했겠다. 이 앨범을 들어보면 굉장히 강력한 드럼과 글리치한 사운드와 사이키델릭한 기타와 그러니까 좀 강강강 일변도인 측면도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서 중간중간에 스윙 같은 곡도 그렇고 플리즈 같은 곡도 그렇고 굉장히 환기시켜주는 역할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반부 트랙들이 더 친절해요. 맞아요. 그거는 분명해 보여요. 친절하다는 게 소리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어휘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팬들이 아는 선에서 어디까지 움직였느냐, 원래 알던 고정관념을 얼마나 채워주느냐에 있어서는 후반부 트랙들이 조금 더 충실한 편이었다. 그래서 제가 멤버들 목소리가 더 크게 들어간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팬들이 반가워할 순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럼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뭘 말하기로 했는가? K-팝, 백범의 이름이 나오죠. 문화의 힘. 그 문화의 힘을 한국이 만들어 놓은 문화의 힘을 K-팝은 어떤 디테일로 가져갔는가? 우리 세대의 양덕들이 일본어를 배우려고 했던 건 그냥 일본어만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이 너무 재밌어서 그걸 이해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저 흥분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나니 오마에 하면서. 예,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면서. 근데 K-팝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던 사람들은 좀 다르죠. 저 70% 영어 가사 중간에 껴있는 저거 뭐지? 가 알고 싶어서였잖아요. 그걸 알고 싶게 된 이유는 뭐냐? 프로덕션은 뭘 꾀한 거냐? 대부분 영어다. 하지만 멋있는 부분엔 한글 나온다.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게다가 게다가 자연스럽다. 그걸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는 소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끝으로 말소리에 대한 얘기. 30년째 똑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K-팝에 녹음할 때는 음절 싸움입니다. 음절을 최대한 쪼개서 말을 비트 안에 우겨 넣는데 이게 국어를 반드시 우겨 넣죠. 그걸 누가 제일 잘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프로덕션마다 다 각기 다른 재능이 있으니까. 요번엔 요걸 알 수 있죠. 에이식이라는 작사가 겸 래퍼가 있습니다. 다큐에도 나오죠. 네, 컬스틴 알리사 스펜서가 Like Animals Normal 훌리건에 참여를 했는데 RM하고 가사를 논의하고 조언을 하죠. 이 음절 문제를 한국어 문제까지 같이 커버해주는 전문 래퍼 겸 작사가들이 붙어 있어요. 이번에 논평들 중에 가장 안 나오는 얘기, 제가 신기했던 게 그거였는데 플로우 메이킹이 무진장 잘 돼 있습니다. 랩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다른 거 생각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나 봐요. 평론가들은.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앨범의 전반부는 확실히 BTS의 뭐 다크 앤 와일드나 학교 시리즈처럼 힙합 앨범이다. 그리고 근데 그때보다 더 진보한 사운드와
래퍼 라인들의 랩 실력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전반부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 그것은 분명히 이 앨범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래된 아미들이 운이 좋아서 티켓을 구해서 콘서트장에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를 때, 가장 행복해할 음절을 잘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가사가 저는 이 플리즈의 세상이 우리 갈라놓을 때 한 걸음 더 다가설게라고 생각합니다. 뜻을 알면 완벽하게 기억할 거예요. 한국어를 못하는 많은 팬들이. 한을 가진 K-팝 팬덤을 좀 위로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예. 아티스트와 우리만이 공유할 수 있는 서사. 예.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트랙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앨범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따금 방송을 벌써 끝내놓고 나서 녹화를 끝내놓고 나서 가끔 후회했던 게 이 정도 급이 되는 아티스트의 앨범에 대해서 지금 총평을 하는 게 맞나? 왜냐하면 영화하고 다르게 음악은 계속 소비되고 반복적으로 소비되고 오랫동안 소비된 뒤에 맥락이 바뀌어요. 그렇죠. 뭐 그런 음악 뭐 다른 장르에도 많지 않습니까? 뭐 위저의 핑커톤 같은 앨범도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영화하고 다르게 소비자들이 완성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되게 쓰레기로 보던 노래들이 갑자기 명곡이 되기도 해요. 갑자기 좋아해줘서 역주행하고 히트를 해서 그러면 또 의미가 달라지는 거고. 그죠. 이 앨범이 나온 것이 이 앨범의 완성인가? 이 앨범이 나온 건 이 앨범이 완성되는 과정의 중간 지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팬들이 만들어갈 지점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떠드니까 그건 좋지 않다.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말하면 무책임하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나머지는 듣는 사람들에게 맡겨놓는 걸로.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앞으로 이 노래가 어디에 쓰이고 무엇을 대표하는지를 결정해줄 결정권자인데 아직 덜 움직이셨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아리랑 투어가 시작돼서 네. 이 앨범의 수록곡들이 스타디움에서 그들이 원했던 그림대로 펼쳐진다면 그 역시 이 앨범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물론 또 다른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공연과 음악이 별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말과 소리를 듣고 그중에 흥미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사 1회 앰플리파이드를 다 찍었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뭐 하죠? 이연파 크리에이터가 준비해 주시고. 네. 한 달 할 텐데 제일 빡센 걸 이번 주에 해결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좀 이지하게 가야겠어요. 이연파 크리에이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공사 중 앰플리파이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실패가 어딨냐, 다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지민이 했던 말입니다. 오늘의 이 앨범으로 이들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말하는 건 당장 오늘 원고를 마감해야 하는 지식 노동자들의 입장일 뿐입니다. BTS를 포함한 세상 모든 음악 노동자 뮤지션 여러분, 여러분의 커리어가 끝나는 날은 여러분이 죽는 날이고 그건 평론가와 시장이 정할 수 없습니다. 끝.